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 저희 증시학도의 TV에서는 첫 번째 시도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님께서 최근에 새로운 책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바로 제이콥 소리 지은 자유시장, 프리마켓이라는 것에 대한 번역을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이분이 그 프랑스 사람 그 콜베르라는 네. 사람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이제 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거에 얼굴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국가가 나서서 막 산업도 도와야 되고 여러 가지 정책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국가가 뒤로 빠지고 상인과 투자자들에게 제일송을 줘야 될 때도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거니까 콜베르 같이 아주 신중하고 머리가 뛰어난 그 신중하게 그 현명한 산업 정책 같은 걸 세워서 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 자유시장 사상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자유시장의 여러 가지 복잡한 얼굴을 볼 줄 아는 지혜라든가 이게 싸그리 사라지고 그냥 맹신적으로 기업에게 더 많은 자유를, 시장에 더 많은 자유를 이렇게 줬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 사람 얘기에서 이 소울 선생님 얘기에서 참 재밌었던 거는, 자기가 보기에는 하이에크나 프리드먼이 만들어낸 이 자유시장 사상은 파라노이아였다. 그러니까 피해 망상에 쩔어가지고 네. 시장이라는 게 무슨 유리 그릇이나 되느냐, 조금이라도 건드렸다가는 금방 와장창 깨지고 공산주의나 파시즘이 들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그 얘기가 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하이에크가 그렇게 그 자유시장을 강조한 거는 일종의 트라우마였다. 즉 2차 대전에 그렇죠.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예. 2차 대전에서 전체주의 사회가 그렇죠. 자유주의를 깨부수는 또는 이렇게 공격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나왔기 때문에 예. 조금이라도 전체주의로 넘어가거나 집단주의라거나 뭐 하여튼 이렇게 예. 집사주의, 그렇죠. 예, 어떤 뭐 군주제라든가 어떤 식으로든지 사회를 지배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전쟁이나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도 자체를 경악스럽게 싫어했다. 그렇죠. 전기 일으킬 정도로 싫어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참 이분이 아주 스마트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그 대목이었는데요. 히틀러를 그렇게 싫어했음에도 예. 히틀러를 지지한 건 자유주의 세력이었다. 자유기업 경제가들이 그렇죠. 기업가들, 투자자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 예. 같다. 하이에크는 한마디를 하지 않는다. 예. 기업가들한테 맡겨놨더니 히틀러를 지지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다음에 그 인터뷰에서도 중간중간에 계속 나온 것 같지만 자유주의라는 게 사실 모양과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그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홍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하이에크에 와서 조금 그 자유시장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변질된 게 아니냐 하는 예.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자유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신자가 괜히 붙은 게 아니고 니오자가 네. 그 19세기에 있었던 그 고전적인 경제적 자유주의하고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네. 신자유주의가. 네. 아까 소울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그래서 소울 선생님이 아마 이거를 파라노이아다, 피해망상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하이에크나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은 시장 질서를 조금이라도 뭐 바깥에서 건드리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벌벌 떠는 이런 사람들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옛날에 좀 더 열려 있고 자유분방했던 자유주의하고는 굉장히 다른 버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사실은 뭐 그것과 가장 유사한 거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사실은 2008년 이전에 미국의 그 금융 세력들이 예. 이런 그 자유를 굉장히 구가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국간 빠져라. 예. 우리에게 뭐 모든 걸 허용해 달라. 예, 근데 이게 완전히 허위처럼 느껴졌던 것은 2008년도 리만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국가가 개입해서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예.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렸어요, 입장을. 기억나는 구절이 있는데, 그때 가디언인가 거기에서 사설이 나왔는데 squeal like a pig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돼지처럼 꽥꽥거리면서 살려달라고 국가로 달려들었다. 네. 뭐가 아주 험한 말로 비판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은 자유주의라는 게 되게 험한 것이, 그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모든 걸 잡을 때는 자유주의를 주장을 하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렇죠. 그런 자유, 도와달라는 요청도 자유고 내버려 달라고 하는 것도 자유인 완전한 자유방임적 상황들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1950년대 이후 예. 미국을 중심으로 그런 게 형성되다 보니까 자유시장의 원래적인 어떤 개념도 훼손된 게 아닌가. 예.
사실은 자유시장 프리마켓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예, 어떤 예.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네. 콜베르가 여기서 나왔던 것도 따지고 보면 콜베르가 자유롭게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다 산업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룰을. 네.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프리마켓의 성장과 그렇죠.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인터뷰 중에 잠깐 뭐 얘기했지만은 그 몽테스퀴에가 그 당시 그 콜베르가 하는 걸 보면서 표현한 건데 프랑스인들은 시장의 자유를 융성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의 자유를 억압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네네. 예, 그게 딱 지금 아이러니하고 모순처럼 들리지만은 사실은 그게 뭐 공전의 양면이거든요. 사실은 뭐 우리가 스포츠 경기나 이런 데도 보면 스포츠 경기에서 그 사람의 그 실력을 충분히 잘 발휘하려면 몇 가지 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 축구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침 같은 걸 갖고 와서 옆 사람 공격진을 막 푹푹 찌른다던가 법이 무법천지가 돼가지고 예. 그 스타 선수들을 일부러 발로 걷어찬다던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게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예. 사실 게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슨 업사이드 법칙이라든가 반칙을 하면 안 된다던가 이런 룰을 정해서 더 자유롭게 뛸 수 있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그러면 이 책에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콜베르의 어떤 그런 그 제도 정비는 훨씬 더 사람들이 자유롭게 뛰어날 수 있는 제도 정비였다. 예. 이렇게 이분이 굉장히 콜베르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콜베르 전문가거든요. 아 그랬군요. 예. 이 사람 진짜 전공은 콜베르예요. 아 그래서 콜베르한테 이렇게 세계- 많은 예. 양을 세계 할애하고- 최고로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콜베르에 대해서. 그랬군요. 그래서 좀 많이 긍정적이네 이런 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콜베르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인터뷰 중에도 나왔지만 사실은 우리 앞서 이제 모두 인터뷰에서 모두 대담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아시아권의 계획 경제에서 사실 콜베르적인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국가 주도 그 발전 자본주의인데 아까 뭐 인터뷰도 나왔지만은 뭐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독일이건 심지어 영국조차도 실제로 경제 성장을 하고 경제 정책을 하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무슨 자유시장의 신화 이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건 금방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건 한국이건 중국이건 이제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하려다 보니까 교과서 있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죠. 사실 이거는 저 영국의 장하정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다리 걷어차기나 이런 데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 빌드업 되기 전까지는 항상 계획 경제나 아니면 국가 주도형 네. 경제 시스템이었고 다 성장하고 나서 자기가 무소불위한 그 권력을 가졌을 때 그렇죠. 자유 경제를 주창을 한다. 그렇죠. 강자가 된 다음에 예, 그래서 사다리를 걸어찬다 이런 얘기인데 네. 사실은 이 지금 제이콥 소울은 이걸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또 중세 시대의 그 콜베르를 통해서 예. 그거를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예. 좀 역사적 저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한번 그러면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책까지 알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은 처음에 약간 들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예. 아유 다행입니다. 예, 왜냐면 이 작은 책 한 권으로 활자도 이게 두꺼워 보이지만 활자가 크기 때문에 저 지금 이틀이면 다 읽은 거거든요. 예.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유. 일단 번역이 술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기빈 선생님 최대 장점은 국내 저자가 쓴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번역이 아주 유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막 쭉쭉쭉쭉 넘어가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네 하고 툭툭툭툭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거 한 권으로 제가 경제학과를 졸업한 느낌이 하나 좀 들었어요. 경제학 개론을 내가 다 공부했구나. 싼 값에 예. 책 한 권에. 짧은 시간에 한 학기 공부해야 할 걸 내가 다 공부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네. 한번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오늘 그 인터뷰도 했고 이렇게 대담도 했는데 한번 정리를 해주면서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요. 네. 경제를 바라볼 적에 그 종교적인 태도도 버리고 네. 좀 사이비 과학적인 태도도 좀 버리고 네. 그러니까 수리 모델로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둥 그다음에 어떤 절대적인 사상 같은 걸로 이념이나 사상 같은 것들로 경제를 보지 말고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경제를 현실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려다 보면 이 책 같은 경우가 역사도 필요하고 철학도 필요하고 지금까지 경제하던 사람들이 안 하던 것들을 좀 공부해야 되잖아요. 심리학도 필요하고 네. 그렇게 해서 경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좀 넓히는 차원에서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까지 읽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안목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한번 좋은 엑서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를 어떤 특정한 인간이라는 걸 설정하고 인간 모델을 설정해서 표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인간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경제학도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생산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생산물이 인간 사회와 인간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를 공부하는 게 사실은 경제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과 그 인간이 구축한 집합인 사회와 거기에서 생산물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다 인식을 해야 된다면 그렇죠. 그거는 사실 굉장히 다각도로 보아야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보면 한 가지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추출될 때까지 어떤 과정과 어떤 상황적 변화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보면 또 일관성이 있는 그 서로 간에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면이 전부라고 이해를 하면 이건 뇌 기능적으로 쉽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죠. 투자도 그렇게 하면은 쉽지만 결과는 좋지 않거든요. 예. 그렇겠죠. 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뇌가 편한 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우리는 그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되게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막 읽게 됐는데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진짜 이게 수백 명 나온다니까. 경제학자 수백 명이 나와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이름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대략 있었겠구나. 근데 이름은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제가 잘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경제학도들은 꼭 한번 읽어봐야 되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끝으로 자 오늘 증시학도 TV에서는 최초로 해외에 있는 저자하고 그 같이 인터뷰를 하는 그런 대담을 해보았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영어 공부 새로 해야 되겠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얘기를 하니까 좀 오히려 다른 영어보다는 좀 듣기 수월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 얘기할 때는 한국에 대해서 이 사람 되게 좋게 생각하는구나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그 외에는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거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참 100세 시대인데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야지. 지금부터라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홍기 선생님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책 번역해 주셔서 사실 한국의 지적 토양에 또 하나의 씨앗을 주셨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훌륭한 저작들을 많이 번역해 주셔서 제 생각에는 약간 죄송한 얘기지만 이 책 나중에 절판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놓으셔야 합니다. 제 말이 맞죠? 네, 절판됩니다. 절판되니까 사놓으셔야만 이 경제사의 흐름 한 축을 쭉 공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특별히 경제학도와 경제학 출신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한번 그 일독을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